네, 반갑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오늘 녹색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압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번에 쑥 훑어서 이야기해드리기 위함, 그런 저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증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에게 더 희망적인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어제 뭐 간밤에 유럽 증시도 같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자,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더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씨 할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들 계속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발을 동동 굴려야 되겠죠. 주가가 들어와야지 살 텐데 계속 올라가니까 아씨 열받네 이럴 수 있겠고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날이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분위기를 모아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실시간 속보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텔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 시간외에서 8% 폭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주가가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되겠죠. 우리랑은 별 관계 없겠지만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 근데 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거는 그냥 주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시간외에 8% 이상 폭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3% 상승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시간에서 폭락세를 보였다. 시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8% 정도면 거의 하한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의 거래가 마이너스 10%가 하한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10센트. 그런데 예상치는 주당 20센트. 50%밖에 안 됐네.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닝 쇼크로 끝나는 게 쇼킹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쇼킹에 옛날 그런 노래 있었죠.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쇼크로 만들어지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자, 매출 같은 경우도 140억 달러밖에 안 나왔는데 예상치는 144억 달러. 그러면 매출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깨지진 않았는데 순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뭐 4분기 특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시장이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팬데믹 특수가 지나면서 인텔의 개인용 컴퓨터, 즉 이 PC죠, PC. 이 컴퓨터가 판매가 급감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이 진행됐죠. 코로나 시기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던 것들이 이제 플랫폼 관련주, 인터넷, 뭐 화상회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나니까 이제는 재택근무가 아니라 출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별 필요 없는데요? 라고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뭐 그런 것도 좀 걷어내는 모습이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런 내용이라면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왜냐면 코로나 시절에 PC가 많이 팔려서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좀 내려오는 것이다. 이 코로나 특수를 통해서 올라갔던 거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또는 뭐 시젠 뭐 이런 또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것들 주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일단 충격적인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뭐 전체적인 흐름 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영향은 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배터리 관련주들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오고 있다. 네,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여기 주요 뉴스에서 보게 되면 팔까 말까 LG 엔솔 우리사주 일단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솔루션이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6.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51만원. 자, 이게 공모 가격이 30만원이니까 주당 21만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억
5천만원 정도 수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딱 자고 일어나니까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씨 이거 죽이는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LNF 에코프로비엠 등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이게 테슬라의 실적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실적 좋은데 괜찮은데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 그랬어요? 주문량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11%나 올라왔죠. 급등을 하게 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했다. 그동안 테슬라가 폭락하게 되면서 주가가 같이 박살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 뭐 이게 전체적인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 지점에서 반등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또 이어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전기차 수요 불안감이 다소 해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왜? 테슬라가 재고 이슈로 가격을 최대 2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죠. 왜냐면 얼마나 안 팔리면 이 가격을 깎아주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격을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듣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 쪽만 조명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갔어 그럼 가격을 깎아가지고 더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쪽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보면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보호 예수가 풀린 부분에 대해서 저라면은 매도를 칠 것 같은데 이 우리 사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런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썩 좋지가 않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에코프로비엠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포스코 케미칼과 LNF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소 낮아진 상태다. 뭐 등등등으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하지만 4분기 실적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대응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만한 부분들, 미래에셋에서 유령 주식 사태가 또 나왔어요. 네,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한번 이런 거 있었죠. 유령 주식 사태가 뭐냐면, 이미 매도를 했어. 근데, 이게 없는 주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나한테는 없는 주식인데 나한테 있는 걸로 표시가 되면서 이거를 매도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태. 즉, 원래 없는 거니까 유령이지. 이 유령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없던 주식을 팔았다 앉으면서 결과적으로 무차익 공매도나 다름없는 일이 아니냐. 예전에도 삼성증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1,000원인가? 네, 이거 나오나? 네. 그 예전에 여기죠. 그죠? 2018년도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이게 있었어요. 그 우리 사주에 1,000원을 현금 배당하려고 했는데 주당 1,000주를 실수로 배당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이 실제 매도에 나섰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때도 얘기가 많았던 게 뭐였냐면 아니 없는 걸 어떻게 파냐. 없는 걸 어떻게 파냐. 그래가지고 뭐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없는 주식을 파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전산 오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증권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무차익 공매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일단은 의심이 되면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무차익 공매도를 하려는 모습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안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잘했든 어쨌든 간에 실수였든 오류였든지 간에 무차익 공매도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주식이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또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된 바가 없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뭐 대충 뭐 얼버무려서 끝나게 하겠죠. 근데 요거는 뭐 수정됐다, 안 그러겠습니다, 뭐 등등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논란이 되겠죠. 하지만 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잊혀지겠죠. 네, 잊혀지는 상황이 진행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가십거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권사, 기관 쪽에서 이런 거,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진짜, 양심적으로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거는, 이게 불법적인 거 저지르지 말자라고 좀 말해주고 싶네요. 네. 자, 테슬라가 11% 폭등했고 니콜라가 5% 급락했다. 전기차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볼게요. 뭐가 중요한 이슈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GDP 성장률이 2.9%, 가벼운 침체.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 GDP가 예상을 웃돌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DP 증가율이 4분기에 2.9%, 예상치는 2.8%.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악재로 갖다 붙이려면요, 경기가 뭐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가 되면서 긴축 더 갈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로 보면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냥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확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성장률이 같은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바뀌었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고? 야, 그러면 긴축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져도 꽤 부드럽고 가벼울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온다, 더 큰 게 온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1월달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니까 자, 요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뭐 가벼운 침체는 더 깊은 약세장으로, 베어마켓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뭐 이거는 또 가봐야 알겠죠. 요즘에 분위기 워낙 좋고 주가가 상승세로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상승한 모습이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국 증시 별거 없네요. 네, 기술주 상승, 그 다음에 GDP 호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랠리, 이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거는 인텔의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요일 이 주말장의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변수는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뉴스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또 쭉쭉쭉 내려가 봅시다. 특별한 거 별로 없죠? 쭉쭉쭉쭉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면 기아,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 자, 현대차도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기아도 오늘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멋지네요. 자동차 쭉쭉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차가 이제 사상 최고의 성적표를 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올해에도 현대차의 호실적 행진이 이어지지는 물음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실적이요. 그다지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됐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지속되고 전쟁 나고 뭐 대규모 품질 비용 충당금 뭐 등등등 해서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가를 억눌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상 최고 실적이야. 뭐지?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호실적 행진이 이어질지 물음표다, 이거는 가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가 또 좋아지게 되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 더 이상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DP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악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나쁘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게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아 역시 네, 오늘 매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86조, 이게 뭐 엄청나게 연간 기준 최대치, 즉 사상 최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 완성차들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미국, 유럽 이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호조가 이어지는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자동차 관련주들 더 가자, 띠띠빵빵 달려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안랩, 안랩 이거는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아니다. 네, 아니에요. 네, 뭐 대선 때도 아니었는데 이거 뭐 당대표 나간다고 된다고, 이거 뭐 그냥 탈출을 위한 단기 상승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때로 오는 관광객, 카지노 때가 왔다. 네, 카지노 관련주들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GKL이네요. 네,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9,000명이다. 전년 대비 5,000% 증가했다. 1년 전 대비해서 5,000% 증가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빗장이 다 풀리게 되면 더 많이 오를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KL, 파라다이스 잘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카지노는 여행, 항공, 화장품 등 리오프닝 업종 중에 가장 먼저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카지노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수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행, 항공, 화장품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뒤이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여행, 항공, 화장품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 와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행 상품,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와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좀 소비해요, 뭐 등등등으로 되는 거죠.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서 에이 뭐야 그러면서 또 실망감 가지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많이 올라왔으면 좀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상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 걱정 마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미들 피눈물에도 매수 리포트가 계속 나온다. 네, 매도 리포트 없다. 이거는 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원래 기대 안 하죠? 증권사에서는 원래 매도 리포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리포트를 참고하실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 있죠? 그 정도까지만 하지, 뭐 매수해라, 강력 매수, 뭐 목표 주가 얼마, 이런 것들은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실 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거침없는 국제금값, 금이 막 계속 올라갔네요. 네, 금 사셨어요? 네, 저는 조금 사놨는데, 야, 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이게 금이 금값이 됐네. 자, 지난해 9월부터 20%나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온스당 1940달러 넘어섰어요. 또 올라가게 생겼죠. 그죠? 네. 자,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히는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금에 버금가는 데다 이자라는 과외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금보다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이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달러와 킹달러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었다. 많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치, 지난번에 2,000달러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역대 최고가가 2,069달러였는데 이거 최고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제 막 상승 초기에
진입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을 매수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나도 좀 사볼까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겠죠. 항상 쌀 때, 그럴 때 사셔야 됩니다. 자, 널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 과열주의보가 있다. 네. 얘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로봇주들 막 계속 들락날락 하는 모습 많이 있죠? 삼성전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있네요. 이것도 삼성전자네.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결정이 주가 급등의 촉매제가 되었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었다.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대규모 M&A 준비한다, 로봇 산업을 키운다 해가지고 작년 초에도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번에는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놈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로봇 인수, 로봇 사업 뭐 이제 더 확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대기업 쪽에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냥 말로써 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보통 주식은 기대를 먹고 가는 그런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로봇들이 작년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는 다시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휴림 로봇이 63%는 올랐고요. 유일 로봇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예전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뒤에 이어오는 약간의 그런 뭐 물량 빼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오늘은 뉴스가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뉴스 많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록창을 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죠?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 전달해 드렸어요. 분위기는 뭐예요? 오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침체는 없다. 그런 이야기. 테슬라가 또 뛰었다. 뭐 인텔이 시간 내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들쭉날쭉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라니까 인텔 하나가 뭐 시장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2500 돌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 기대감 주말까지 계속 한번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